어,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너만의 마케팅 인사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너만의 마케팅 정팀장입니다. 네, 저는 김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좀 얘기할 주제가 뭐죠? 오늘은 이제 카피라이팅에 대해서 좀 카피라이팅. 얘기를 해볼 건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아카데미 사업 같은 것들을 좀 추진하다 보면은 뭐 마케팅 관련된 서적이라던가 뭐 영상들 나오면 카피라이팅이라고 하는 게 꼭 빠짐없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되게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배워나가려고 하는 그 분야인 것 같은데, 김 팀장님이 한번 좀 정리를 해주세요. 카피라이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카피라이팅이라는 건 광고나 마케팅을 진행함에 있어서 결국에는 효과적인 텍스트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텍스트. 근데 이제 걔가 뭐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카피라이팅은 일단 간결하고 우리랑 가까이 있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이런 카피라이팅이 어떤 게 좀 있었고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좀 영향이 컸던 카피라이팅들을 오늘 한번 소개를 드려보고 이 카피라이팅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사업으로서의 좀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는지 한번 같이 가져보는 시간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카피라이팅 관련된 어떤 그 스토리들을 몇 가지만 좀 들어봐도 어느 정도 좀 감각을 가질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좀 재밌는 이야기들이 좀 몇 개 있어요. 뭐, 일테면은, 어떤 거죠? 코카콜라. 아, 코카콜라. 네. 어떤 의미였나요? 네, 행복을 여세요. 네. 제가 좀 마케팅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좀 접했던 카피라이팅 중에 하나였거든요. 너무 유명하죠. 네, 전 이거 진짜, 와, 혁신적이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뚜껑을 열었을 때 행복이 시작된다. 그렇죠. 네. 이제 이게 중요한 카피라이팅, 왜 성공적인 카피라이팅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콜라를 마셔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그 광고를 봤을 때 되게 궁금해진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맛이 나길래 과연 행복을 열라라고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걸까? 되게 다가오는 그 촉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광고도 시원하게 만들고 뭔가 이렇게 쫙 터지고 네. 행복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맛일까? 어떤 맛일까? 네, 그리고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제 알맹이도 중요하게 되는데 당연하게 알맹이도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걸 마셨을 때 오는 톡 쏘는 탄산의 그런 톡 쏘는 맛, 네. 더불어서 청량감, 맛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또 카피라이팅이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문화적인 좀 인식. 그리고 콜라 하나로도 뭐 오픈 해피니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CF, 씌워진 어떤 이미지 자체가 되게 시원하고 청량감 있는 그런 이미지다 보니까 우리가 콜라를 안 마시는 사람도 군대 가면 콜라가 생각하고. 정말 듣는 때는 콜라를 안 마셨어요. 네, 저도 잘 안 마셨거든요. 근데 군대 가서 행군하면 꼭 생각나는 게 콜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좀 문화적인 인식에서도 되게 좀 대표적인 예시가 아닌가 네. 싶어요. 또 다른 얘기도 있을까요? 일단 코카콜라 같은 경우가 또 좀 더 말씀드릴 게 펩시랑 정말 경쟁사잖아요. 경쟁사죠. 근데 엎치락 뒤치락 되게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아는 거는 코카콜라가 1등이다. 그쵸, 이런 1등이죠. 얘기일 텐데 네. 저는 그 카피라이팅이 정말 한 몫을 했다. 맛도 맛이지만 그 카피라이팅 때문에 이 브랜드의 이미지 자체가 압도적으로 좀 좋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못 느끼거든요. 코카콜라랑 펩시랑 저거 봤을 때 그 맛 차이도 사실 잘 몰라요. 코카콜라랑 즐겨하는 사이가 아니다 보니까. 아니요, 있어요. 있어요. 네, 있긴 있어요. 일단 코카콜라를 너무 잘 네. 모르는데 네. 근데도 코카콜라를 좀 작게 하는 게 있죠. 그렇죠. 네. 그게 결국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카피라이팅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하나가 또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카피라이팅이 정말 성공적으로 작용한 사례인데요. 스며들어 있어서 이게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스며들어 있어서 이게 카피라이팅이었어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일단 다이아몬드. 네,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관련한 카피라이팅이 있어요? 다이아몬드 회사가 이제 카피라이팅을 내걸어서 이미 우리는 카피라이팅인지도 모르고 네. 그냥 그게 그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정도까지 온 건데요. 네. 우리 다이아몬드 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결혼, 프로포즈.
그건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가스라이팅을 제대로 좀 못합니다. 옛날에는요, 다이아몬드 하면 그냥 보석 그 자체였어요. 뭐 아무것도 연관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에서 정말 똑똑한 게 카피라이팅을 통해서 다이아몬드와 사랑을 연관시켰다고 하는데요. 다이아몬드의 특질이 어떤 거죠? 뭐, 일단, 제일 강하니까 깨지지 않겠죠? 그렇죠. 깨지지 않는 걸로 유명한 어떻게 보면 광물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다이아몬드가 깨지지 않는 속성을 이용해서 사람과 연관을 시켰습니다. 뭐 현대로 보면은 요즘 뭐 이혼도 너무 잦고 네. 사랑이 깨지지 않는다, 영원하다 이런 말들은 뭐 그렇게 통하지 않지만 당연히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거잖아요. 다이아몬드도 영원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광고를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업체가 정말 똑똑했던 게 그냥 그렇게 연결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마케터니까 또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요. 다이아몬드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여성, 두 번째, 남성. 근데 남자는 여자. 어떤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사게 되면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가 사게 되면은 금액을 더 쓴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쓸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남자가 더 쓰지 않나요? 네, 정답입니다. 어, 여자보다는 남성이 구입했을 때, 네. 이 다이아몬드를 조금 더 돈을 확, 흔히 말하는 우리 확 지르는 타입 있죠? 그쵸. 남자가 또 뭔가 그런 걸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네. 여성은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런 것들을 막 생각하고, 우리 결혼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반면에, 남성은 내 사랑하는 여성을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그래서 어떤 방식을 취했냐. 이 다이아몬드 회사가 광고 CF를 찍을 때 아예 남성이 무릎을 구부리면서 프로포즈하는 깜짝 이벤트 하는 장면을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사랑은 영원하다. 이 문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남자가 뭘 해야 돼요? 그 프로포즈를 하려면? 다이아몬드 살아봐야지. 다이아몬드 살아봐야 되는데 몰래 사야 돼요. 몰래 사야 돼. 그냥 몰래 사야 돼. 원래가 포인트다. 네. 그렇다 보니까 남성분들이 이 다이아몬드를 혼자서 사오는 경우가 많아졌고, 결국 다이아몬드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근데 진짜 많이 차이 날 것 같은데요? 네,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납니다. 제가 수치까지는 제가 공부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1.5배 이상 차이 난다고 알고 있고요. 이런 성공적인 마케팅 사례로 인해서 결국 이 다이아몬드 업체, 만드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 지금 독점으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 인조 다이아몬드 뭐 이런 게 나오긴 나왔지만 아무튼 다이아몬드를 파는 업체가 정말 평생 먹고 살 만큼의 수익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거. 네. 이런 게 이제 카피라이팅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되게 좀 핵심적인 이야기를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게 카피라이팅이라고 하는 게 사실 단순히 그 카피라이팅 하나 잘 써가지고 매출이 올라간다, 요렇게 직관되는 게 아니라, 사실 카피라이팅을 통해서 문화적인 인식 개선, 그 이후에 자연스러운 매출 상승. 그러니까 마케팅에서는 사실 좀 정점 중에 하나이지 않나. 마케팅의 꽃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 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문화적 인식을 바꾼다. 네. 그런 예시가 또 하나가 있죠. 요즘도 그래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취임하면서 어떤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됐었냐면 친환경. 네. 환경 문제로 이어지는 건데요. 이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게 뭐죠? 지구온난화. 네, 지구온난화거든요. 이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어떤 다큐멘터리가 가장 유명할까요? 지구온난화. 어떤 다큐멘터리? 네. 힌트 없나요?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극극, 남극? 거의 다 나왔어요. 정말 다 나왔거든요. 다큐멘터리 중에서 제일 유명한 지구온난화에 관한 다큐멘터리는요, 북극곰의 눈물이에요. 그치, 이것도 카피라이팅이네. 네. 이 지구온난화를 어떻게 보면 대두시키기 위해서 이 다큐멘터리 팀이 제목을 카피라이팅 한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구가 아픕니다. 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뭐 온도가 몇 도 올라갔습니다. 전혀 우리한테 와닿지 않는 건데요. 북극곰이 정말 그 빙판 위에 작게 그 다 녹아가지고 쪼개져 있는 빙판 위에 이렇게 딱 올라가 있는 봤어요. 네. 봤어요. 어떻게 만든지 모르겠는데. 안 봤어도 기억이 나요. 네,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요. 그런 것처럼 이 카피라이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환경 문제도 효과가 있는 거고요. 더불어서 가장 유명했던 효과가 좋았던 카피라이팅 중에 하나는 오존층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렇지.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시죠? 알죠. 저 초등학교 때 카피라이팅이라고 인지한 것도 저희가 이제 마케팅을 커서 이제 인지를 하게 된 건데 하늘에 구멍이 났다면 오존층에 구멍이 났댔죠. 네, 하늘에 구멍이 뚫렸다가 이제 하늘에 구멍이 났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늘에 구멍이 뚫렸다? 갑자기 천천별 같은 얘기인 거죠. 그때는 당시에는 그 카피라이팅이 나오기 전에는 오존층이 어떤 식으로 좀 표현이 되고 있었냐면요. 오존층 우리 위험해. 프레온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프레온가스를 줄여야 된다. 오존층이 정확한 표현으로 뚫렸다라는 표현이 맞지 않고요. 두꺼운 게 이제 얇아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뚫렸다라는 표현을 쓴 게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자였어요, 기자. 하늘에 구멍이 뚫렸다라고 기사를 내게 되는데 1985년도에 냈었습니다. 근데 불과 그 기사를 내고 나서 2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오존층 때문에 불과 2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987년 2년 뒤죠. 네. 이 9월 16일을 세계 오존층의 날로 지정까지 했고요. 더불어서 지금 현대에 와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교육받는 것들을 보고 물어보거든요. 오존층 아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모르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왜 모를까요? 오존층이 이제 안 배워요. 안 배워. 해결을 했구나. 네. 그렇게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한 개의 많이 왜 이렇게 하나? 맞아. 근데 그 해결을 한 순간부터 저는 원래는 기존에는 그 에어컨이라고 하는 게 되게 무서운 존재고 지구를 망치는 존재고 이런 거라고 지금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해결이 됐다는 어떤 그 시기를 기억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에어컨은 진짜 좋은 발명품 중에 하나다. 저기도 되게 틀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에어컨이 계속 다가오고 있는 거고 이런 카피라이팅에도 시작을 했군요 이게. 그리고 근데 이렇게 좀 들어보면은 카피라이팅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저명하고 좀 세계적이고 좀 작성하기 어렵고 되게 좀 가까운 우리 일상생활이나 우리 역사에서도 카피라이팅이 되게 많잖아요. 저는 되게 재미있었던 카피라이팅 중에 하나가 가을 전어. 그렇죠. 이것도 카피라이팅의 일종이네요. 네. 가을 전어 관련해서 좀 확장을 해가지고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가을 전어. 요거 되게 좋은 카피라이팅. 저는 전어를 먹어본 적이 전혀 없는데 가을만 되면 그 단어가 연상이 될 정도로 지금 정말 잘 된 카피라이팅 사례를 정확하게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실제 이거 듣고 가서 먹었어요. 네. 네. 어떤가요, 맛이? 엄청 맛있진 않죠? 가만 잘 모르겠는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제 주변에도. 가을만 되면 전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 그게 있긴 네, 해요. 근데 그 카피라이팅을 꼭 얘기를 해요. 집 나간 며느리로 들어가는 가을 전어라고 하는 그 똑같은 문장을 되풀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듣다 보면은 저도 그런 생각하는 거야. 가을 전어가 그렇게 맛있니 진짜?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옛날에 그 애니메이션 노래 중에서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몰라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들어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게 아직도 뇌에 맴돌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왜 이것도 카피라이팅의 일종은 아닐 것 같은데 아무튼 확 들어오는 문구니까요.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겠다 막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좋은 카피라이팅이죠. 네. 그런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저는 요즘 또 정말 인상 깊게 봤던 카피라이팅이 하나가 있는데 그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것 같아요. 제가 휴게소를 요즘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어떤 거? 비트박스. 네. 저 진짜 그거 되게 비트박스라고 하는 뜻만 봤을 때, 그러니까 차 타고 가다 보면 앞에 딱 보이잖아요. 네. 그거 보고 나서 저게 무슨 뜻이지? 조그만하게 옆에 터프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거 보자마자 계속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요.
비상등 켜고 트? 트렁크 열고 바깥으로 가서 스마트폰으로 신고하자. 비트박스. 정말 제가 말씀을 미리 아, 그래요? 드리지도 않은 얘기인데 네. 정확하게 하시네요. 그때만. 이런 카피라이팅이 정말 성공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머릿속에 뇌리에 우리가 언제 그냥 쓱 한 번 봤는데 착 하고 들어와 있는 그런 카피라이팅.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카피라이팅, 그러니까 우리 뇌리에 좀 박혀있는 카피라이팅이 너무 많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뭐 비트박스, 뭐 꿈의 눈물, 뭐 하늘에 구멍이 뚫렸다. 해가지고, 저는 근데 이거를 그 고객분들한테 우리가 사례 같은 거 좀 얘기해주면서 꼭 얘기하는 게, 지금 누구든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렸을 때 뭐 100일장 가서 꼭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음주운전 관련된 뭐 표, 뭐 포스터, 뭐 불조심 포스터, 전학계나 불조심, 꺼진 물도 다시 보자. 저희가 어렸을 때 했던 그 네. 표어나 포스터 작업 이런 것들이 뭐 틀은 있었지만 결국에 그게 이제 카피라이팅. 왜냐하면 그 압축해서 그 뭔가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결국 카피라이팅이라고 볼 수가 있었네요. 그래서 이게 좀 요즘 많이 넘어오면서 현대에서는 조금씩 좀 변하는 것 같긴 해요. 옛날에는 어느 정도 카피라이팅이라고 하면 몇 가지 뭐 울림이 있어야 된다든지, 뭐 사람의 공감에 관련된 부분이어야 된다든지, 이런 좀 형식들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되게 좀 B급 카피라이팅도 되게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좀 배달의 민족.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네, 저 되게 그게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업들 다 똑똑한 거?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너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좀 럭셔리한 좀 퀄리티가 높은 그런 문구랑은 반대잖아요. 네. 좀 단순하게 좀 재미 요소를 담은 그런 카피라이팅을 생각하는데 저희 좀 많이 생각이 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중소기업이 카피라이팅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브랜딩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그런 카피라이팅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고 더불어서 인력도 따로 줄 정도로 그 창의적인 업무들을 계속 하라고 인력들이 나눌 정도로 아예 섹터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 성공한 사람이 카피라이팅 하는 게 아니고요. 성공하려면 카피라이팅이 꼭 필요하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카피라이팅이 꼭 거창하고 뭐 글로벌적인 뭐 뭔가 있어 보이 이런 느낌이 아니고 정말 친근하고 가까이에서 찾으면 찾을수록 저는 더 좋은 카피라이팅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거 너무 잘 짚어주신 게, 저도 이제 고객분한테 말을 할 때, 대표님도 이제 뭐 아카데미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 때, 너무 이 퀄리티에 집착을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카피라이팅, 뇌에 박혀있는, 잘 얘기하고 있는 카피라이팅들 보면은, 사실 퀄리티가 엄청 좋나? 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카피라이팅이라고 하는 게 그 니즈 해결, 뭐 그리고 그 제품을 봤을 때, 서비스를 봤을 때 연상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신경을 좀 맞추면서, 일단 한번 써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시로 꼭 들어드리는 건 우리 침대 회사 카피라이팅. 네, 뭐 흔들리지 않는 침대. 뭐 시몬스. 하나가. 네, 그리고 뭐예요? 침대는 과학이다. 네. 두 회사 대표가 형제라면서요? 네, 맞아요. 네, 되게 좀 그런 거에서 좀 시작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제품, 내 서비스가 결국에는 어떤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좀 공감을 더할 수 있는 요소들을 넣어야 되고, 그리고 플러스 해가지고 좀 울림이 있어야 되네. 재미와 어떤 감동 요소를 집어넣는 건데, 보통 이제 대표님들한테 카피라이팅 한번 해봐라, 시작을 해봐라 하면은, 옛날에 우리 뭐 수능 문학 문제에서 볼 법한 그런 시적인 표현들, 그런 것들만 이제 나오더라고요. 좀 그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게 많이 안 써보셔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더불어서 어렵게 계속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일단 하나의 문구 이 카피라이팅 하나로 사업의 전체적인 방향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거 좀 이런 것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카피라이팅에 가장 어울리는 카피라이팅을 언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심플
is best.